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DHCP 버전 4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HCP 버전 4에 대한 컨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과 서버 설정하는 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V4 클라이언트로서 설정하는 것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라고 하는 형상 자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별도의 서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여도 서버로 쓸 수도 있고요. DHCP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을 하고 라우터 혹은 그 서버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셉입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토매틱 설정에서 쓰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고요. 네트워크에서 어드레스라든가 어떤 컨피그레이션 인포메이션을 주거나 받을 때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네트워크 노드를 구성을 여러 가지 쭉 구성을 할 텐데요. 그때 DH 버전 4를 가지고 나서 그 네트워크 어드민 할 때 그 주소 할당이라든가 각 단말들에 대해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겠죠. Dedicated DHCP 버전 4가 스케일러블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스몰 브랜치 같은 경우 하나의 시스코 라우터 하나만 갖고 나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서버 없이도 시스코 라우터 하나만 갖고 나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소호 혹은 홈 네트워크에서 쓰는 와이어리스 AP의 그 라우터 같이 있는 그 공유기에서도 보게 되면 사설 주소로 사용자들이 접속해가지고 그 주소를 어사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무선N AP 공유기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 수업 듣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요거에 대한 거는 좀 경험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옵셔널 풀 퓨처에 대한 서버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 고요. 그다음에 DHCP V4 서버가 V4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어사인하고 리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드레스 풀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피어리어드 동안 그 주소를 어사인 해주거나 리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언제까지 하느냐 보면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어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defined period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서버한테 주소를 빌려오는 거죠. 서버에서 리스를 해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이 서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대개 보게 되면 24hour 그 이상에 대한 것도 리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스 타임이 expire 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다른 주소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쓰는 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라고 하면 대부분이 한번 어사인된 주소에 대한 것을 리어사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디테일을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맥 주소라는 기반으로 해서 IP 주소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맥 주소에 대한 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IP 주소 어사인된 것이 비록 익스파이어 되더라도 어딘가에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주소를 어사인 해주고, 그런데 앞에서 이미 다 오버라이트해서 다 써버렸으면 할 수 없죠. 그 주소가 이미 다른 맥 주소한테 어사인이 됐으면 그 주소는 이제 다시 리어사인 될 가능성이 좀 적겠죠. 오퍼레이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DHCP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기의 필요한 IP 주소 어드레스를 어사인 받거나 리스 해달라고 서버한테 요청하고, 서버는 그 주소를 어사인하죠. 그거에 대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리스 받으려 하는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되자마자 하고요. 지금 여기 보기에는 리스가 익스파이어 됐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익스파이어 되더라도 동일하게 이제 그 주소에 대한 어사인에 대한 절차를 이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DHCP 서버 피어리어디컬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주소를 익스텐드 하려고 할 겁니다. 쓰는 시간에 대한 거를 더 확장하려고 쓰려고 이제 할 거예요. 리스 메커니즘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어디로 이동하였거나 파워를 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드레스는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리스 타임 익스파이어 되면 DHCP 서버가 그 주소에 대한 거를 자기 어드레스 풀에다 어사인 됐었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드레스 풀에다가 더 이상 이 주소는 쓰지 않구나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오죠. 그래서 다음번에 필요할 때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 다이나믹 어드레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드레스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보면 DNS 서버 주소에 대한 거, 뭐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거, 그 외에 옵셔널리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에 필요한 거에 대한 정보를 이 DHCP 서버에서 다 내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통 도라라고 그러죠. 도라. 왜냐하면 이게 디스커버 하는 거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쓰면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예, 디스커버 하는 D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포 하는 O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하는 R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크에 대한 것이 있어 도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도라, 디스커버 하는 거 대한 거, 그다음에 오퍼, 그다음에 리퀘스트, 에크에 대한 것이죠.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하나의 주소를 어사인 받고 싶다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그러면 서버가 여기 보면 유니캐스트 주소로, 물론 이게 또 브로드캐스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니캐스트로 이 특정 단말의 요 주소에 대한 것을 보내줍니다. 사실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유니캐스트를 쓰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디테일은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말 쪽에서 브로드캐스트로 네가 오퍼한 주소 내가 쓸게라고 나서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는 이유는 여기 DHCP 서버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내가 한 서버에서 오프한 거 그걸만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줘서 다른 서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리스를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서버 쪽에서 그래? 그럼 내 걸 쓰겠다고? 그래 유니캐스트로 보내주고 이제 그 리스를 하고 어드레스 풀에서 다른 단말한테 그 주소에 대한 어사인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도라라는 과정을 통해서 리스를 해서 DHCP에 대한 4개의 PDU를 주고받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리뉴얼 하는 과정이에요. 리뉴얼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앞에서 끝난 거고요. 리뉴얼 하는 과정은 리스를 리뉴얼 하는 거예요. 익스파이어 하기 전에 내가 계속해서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럼 서버한테 나 이거 계속해서 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뒷부분에 R하고 A, 라에 해당하는 걸 리퀘스트하고 echo만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리스트 타임이 익스파이어기 전에 리스트 타임이 익스파이어 되는 게 대부분이 지금 설정값이 아직 여기 안 나는데 대개 보면 설정값이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럼 리스트 타임 익스파이어 하는 게 50 정도에 이제 보냅니다. 50 정도에 야, 나 지금 그 쓰는 주소 더 쓰고 싶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리스를 하거나 리뉴얼 하거나 리스를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딱 하자마자 한 번 쓰고 더 이상 안 써. 그러면은 이게 익스파이어 타임 될 때까지 그 주소는 어드레스 풀에서 못 가요. 뭐 이 단말한테 어사인 돼서 그냥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는데 스테이트에 대한 관리가 어사인 해놓고 나서 그렇게 뭐 리얼타임으로 계속해서 스테이트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어사인하고 그냥 까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익스파이어 타임 될 때까지 리뉴얼이 없으면 그때 그 주소에 대한 걸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어느 과정이면 리뉴얼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과정에서 쓰고 있다가 그걸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하려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쓰고 싶어 하고 나서 보내고 만약에 이거 타임에 에크가 오지 않으면 다시 이제 리퀘스트를 다시 보내게 되겠죠. another 리퀘스트를. 그래서 다른 서버에서 이 주소를 어사인 받을 정도로 이제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서버가 동작하고 있을 때는 그래, 네가 지금 요청한 거에 대한 걸 연장할래? 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가 계속해서 연장된다. 리스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다. 라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유니캐스트로 보내죠. 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서버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특정 서버한테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DHCP O4, DHCP ECH라는 O4에 대한 건 유니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RFC는 2하나 3하나. IETF에 대한 스탠다드 번호는 Request for Comment 해가지고 RFC라는 번호를 쓰고요.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 DHCP의 기본적인 동작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서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서버가 여기는 지금 라우터에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형상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네트워크 형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라우터 형상 여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얘는 10.0 네트워크입니다. 10.0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여기는 11.0 네트워크예요. 11.0. 라우터에 대한 정보는 여기 11.1이고요. 여기 11.1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네트워크는 지금 여기 보면 10.1로 여기 라우터의 요 인터페이스 G0000하고 G001이 지금 연결되어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C1, 그다음에 이쪽에 PC2.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좀 더 틀릴 수 있겠지만 뭐 편의상 얘는 10.10이라고 하겠고요. 얘는 이쪽에는 뭐 11.10, 11.10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DNS 서버가 있습니다. DNS 서버. DNS 서버는 사실 같은 서버 네트워크에 있지 않아도 동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DNS 서버는 192.168, 11.6 이쪽에 11.0 네트워크에 같이 하나의 호스트처럼 DNS 서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이쪽에다가 그 DHCP 서버를 여기다 설정해도 돼요. DHCP 서버를 별도로 버전 4 서버를 이렇게 둬도 되고요. 혹은 DHCP 서버를 여기 DNS 서버 할 때 이 서버에다가 DHCP 서버도 여기다 같이 어사인을 해도 돼요.
DNS나 DHCP 기능이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PC에다가 여러분 뭐 리눅스 머신 같은 데다가 그냥 뭐 하나를 다 같이 꾸며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라우터 형상이라고 하지만 이 리눅스 머신에다가 랜 카드 2개 꽂아 가지고 여기 라우터 정보 쓰면서 여기다가 DNS 서버, DHCP 서버 이렇게 설정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요 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우터 안에 DHCP 버전 4 서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10.0 네트워크, 이쪽으로는 11.0 네트워크인데 여러분이 이걸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10.0 네트워크에 뭐 10. 뭐 100에서 뭐 200까지는 DHCP로 다이나믹하게 어사인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서는 11.50부터 뭐 60번까지 여기 별로 많지 않아서 이거는 내가 다이나믹하게 어사인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네트워크 운영하기 전에 여러분이 설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호스트 여기 스태틱하게 어사인하는 주소에 대한 거는 이 주소를 제외한 여기 이제 100에서 200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에 대한 거를 어사인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소 쭉 이렇게 쓰 있는데 뭐 여러분이 조금 서브넷 매스킹을 배웠으니까 뭐 32 네트워크, 64 네트워크, 뭐 96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요 내부에서 요만큼에 대한 것만 내가 그 다이나믹 호스트 영역으로 쓸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ITN 할 때에도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지금 24 네트워크로 해서 전체 다 이렇게 됐지만 조 밑에다가 30 네트워크 둘 수도 있고 뭐 25 네트워크 둘 수 있고 28 네트워크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둘 수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일부 영역에 대한 거를 좀 네트워크 설계자하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관점으로 그 호스트 영역, 내가 어느 영역에 대한 것을 다이나믹 호스트 영역을 써야 되겠다. 그런 설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볼까요, 한번? 틀을 좀 바꿔서. 이제 DHC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코 라우터에 지금 iOS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는데 얘를 서버로 좀 설정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픽 어드레스 풀을 지금 정해야 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영역을 이런 식의 어드레스 다이나믹하게 주소 어사인에 대한 거를 미리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운영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보면 그거에 대한 절차를 여기 써놨어요. 맨 처음에 v4 어드레스를 exclude,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내가 여기선 제외지만 다이나믹 어드레스에서 실행돼야 될 영역을 정해야 되는 거야. 싱글 어드레스일 수도 있고요. 혹은 range of address, range에 대한 걸. 저는 아까 range를 했어요. 그래서 뭐 로우 어드레스하고 하이 어드레스로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든 그래서 매뉴얼리 컨피규어드 할 수도 있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래서 이제 exclude 어드레스 영역을 썼어요. 코맨드는 이겁니다. IP DHCP exclude 어드레스. IP DHCP exclude 어드레스. 로우 어드레스에서 하이 어드레스까지. 하이 어드레스가 옵션이네요. 그러면 아마 로우 어드레스 이상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다이나믹 주소로 어사인한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임을 정합니다. 이 네임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DHCP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익숙한 풀 네임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커맨드는 IP DHCP 풀 네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네임을 여기 이제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DHCP config 요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아니라 DHCP 컨피규레이션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것저것 설정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라우터 DHCP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오게 되면 DHCP 서버가 이제 줘야 되는 정보에 대한 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네트워크라는 스테이트먼트를 네트워크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렌지 어베일러블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 코맨드 써가지고 디폴트 라우터가 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예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마스크하고 프레픽스 이게 보니까 마스크로니까 될 수 있으면은 어드레스 마스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썼던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도메인으로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 게이트웨이에 대한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S 서버에 대한 정보도 주고요. 도메인 네임도 주네요. 도메인 네임도 그렇죠? 도메인 네임도 쓰고 그 다음에 리스 해가지고 시간 얼마만큼 리스를 할 건가 인피니티도 해가지고 인피니티로 무한정 한 번 주고 나면 그냥 계속해서 혹은 데이즈 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많이 쓰지 잘 안 쓰긴 합니다만 넷바이오스 네임 서버에 대한 거를 또 쓰게 됩니다. 여기 넷바이오스 윈즈 서버라고 해서 그 주소에 대한 것을 어사인 DHCP 클라이언트한테 그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정보에 대한 걸 보면은 네트워크 매스크 정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거, DNS 서버에 대한 거, 도메인 한 요 정도는 DHCP에서 보통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스태틱하게 저런 거를 고정해 놓고 나는 저건 안 받을 거야라고 하셔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건 이제 전부 다 다이나믹하게 받고 싶은 거예요. V4 주소 여러분이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매뉴얼리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지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토매틱하게 모든 걸 설정해 놓고 그냥 쓰세요. 네트워크에서 다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풀 오토 컨피규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HCP를 쓰는 상황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모든 정보는 다 이쪽 서버에서 줄 수 있도록 컨피규레이션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컨피규레이션 앞에 있는 거로 해서 보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네트워크예요. 지금 192.10.1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것만 지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DHCP 서버는 요 인터페이스하고 무관하게 이 안에 iOS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iOS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어느 인터페이스에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죠. 10.0 네트워크에 대한 거. 자, 그래서 IP, DHCP, Excluded Address 10.1 서부터 10.9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92, 168, 10.254에 대한 거 이렇게 exclude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 제가 노트북 전원이 없어서 다시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면 뭘 익스크루드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익스크루드 한 거에 대한 걸 쓰게 되면 이거를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소 중에 10.1에서 10.9는 제외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254도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어떤 고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제일 많이 쓰는 프린터라든가 어떤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든가 뭐 24시간 켜져 있어서 주소에 대한 것을 다이나믹하게 어사인할 필요가 없은 것들 어떤 서버 뭐 요즘은 나스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 서버도 많이 나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고 뭐 어떻게든 간에 24시간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요 주소에다 어사인 하겠다는 거죠. 어사인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익스크루드 했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거를 제외하겠다라고 지금 거기 선언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네임을 랜풀1라고 했었어요. 랜풀1 하니까 이 컨피규레이션이 이제 DHCP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바뀌었어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DHCP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에서 조금 제가 좀 잘못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냥 10.0 네트워크에 25.0에서 썼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네트워크에 전체 네트워크를 다 여기 이쪽에 10.0, 20.0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크루한 나머지 것들은 다이나믹하게 컨피규레이션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10에서부터 10.253까지는 다이나믹 코스트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요 네트워크이라는 코맨드 써가지고 요 DHCP 랜 풀1이라고 하는 주소에 대한 것을 넷마스크에 대한 이 네트워크에 대한 다이나믹하게 호스트 어사인 할 수 있는 주소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썼습니다. 10.1, 192.168, 10.1 썼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 썼습니다. DNS 서버 이쪽에 있는 10.6인지 10.5인지 뭐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전 10.6 여기로 하면 10.6이 되어 있죠. 10.6 DNS 서버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도메인은 example.com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앞에서 얘기한 넷바이오스 서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긴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end에서 privilege execution 모드로 이제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볼 때 우리가 쓰는 커맨드를 보면 show running config, show running config 하면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건데 여기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섹션, DHCP 섹션에 대한 거를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running config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맥 어드레스하고 매핑돼서 현재 얼마만큼에 대한 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어느 맥 주소에 어느 IP 주소 매핑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바인딩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게 show IP DHCP 바인딩 하게 되면은 해당 어떤 주소가 어떤 맥 어드레스 요청에 의해서 현재 리스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코맨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HCP 서버 스태티스틱에 대하게 되면 이제 얼마만큼의 정보가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서버 스태티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보게 되면 이거죠. show running config, show running config 하게 되면 내가 친 커맨드들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커맨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2 10.1에서 10.9까지 익스크루 했고요. 10.254도 익스크루 했습니다. 그 주소에 대한 것을 랜풀1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DHCP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썼던 게 나옵니다. 192, 168, 10.0에 65.0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 DNS 서버, 도메인 네임까지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인딩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어느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어떤 IP 주소가 나갔는지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 어드레스라는 게 맥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해당하는 주소가 10.12 지금 어사인 됐고요. 익스파이어 되는 타임은 언제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동으로 설정됐고요. 현재 쓰고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나가는 것은 기가 이더넷 000 인터페이스에 서비스 되고 있다라는 것을 DHCP 바인딩 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 중에서 여기 바인딩 된 거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풀 지금 어드레스 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개 한 게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통계 쭉 보게 되면 릴레이에 대한 거는 뒤에 제가 DHCP 릴레이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 릴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DHCP 디스커버리, 리퀘스트한 거, 그 다음에 디클라인 거절된 거, 릴리즈된 거, 그다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한 건 4개, 그다음에 리퀘스트한 건 2개 받은 거에 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것이라 메시지 주고받은 거에 대한 통계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베리피케이션 하는 건데 보통 도스 창에서 IP config all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IP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게 IP config이고 옵션 all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거를 보는 거죠. PC1에서 보면은 지금 192.168 10.0 네트워크에 얘가 어사인 되어 있었고요. 얘가 automatically DNS에 대한 거, IPv4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DNS 서버 어드레스를 아까 DHCP 풀에서부터 받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DHCP 스페시픽한 라우터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필요치 않고요. PC가 보통 풀 어베일러블한 쪽에 물려있기 때문에 PC는 적절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보게 되면 이거죠. DNS 서픽스에 대한 거, example.com, DNS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v4 주는 10.10을 어사인 받았습니다. 그 다음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0.1이고요. DNS 서버는 10.5. 여기 DNS 서버는 이 정보를 준 쪽에 DNS 서버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랑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요 주소에 25.25.0의 서브넷 마스크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한 업테인 날짜하고 익스파이어 되는 것이 있어요. 얘가 지금 보니까 19년 9월 14일 8시 42분에 받았는데 9월 15일 하루네, 하루. 이거는 세러데이 말해서 썬데이에 받는 걸 보니까 지금 하루에 대한 날짜로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뭐 하루 짝 정도까지는 주진 않죠. 우리가 설정할 때. 자, 시스코 iOS의 DHCP 서버를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노 서비스 DHCP 하게 되면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서비스 DHCP 하게 되면 DHCP 설정되어 있는 거를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하네요. 클리어링 해주라. DHCP 바인딩 하거나 서비스를 스탑에 대한 것을 할 때 이게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 템포럴리.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릴레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DHCP가 기본적으로 동작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데 중간에 릴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DHCP 메시지를 릴레이를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컴플렉스 하이어라키컬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게 복잡할 때 저 DHCP에 대한 걸 뭐 10.0, 11.0, 20.0, 40.0 여러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각 해당하는 라우터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서버를 별도로 두는 거죠. DHCP 서버를요. 그럼 각각의 라우터들은 자기 서브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를 이 DHCP한테 서버한테 릴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럼 라우터들은 DHCP 서버가 어디 있다는 정보를 써주고 거기에 메시지를 주고받게 릴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자, 여기 보면 컴플렉스 하이어라키컬 네트워크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는 서버 엔터프라이즈급 서버는 대개 이제 센터에 혹은 좌우지간 다 모여서 하게 돼서 거기서 제공되는 거에 DHCP 서버, DNS 서버, TFTP 서버, FTP 서비스를 다 이 서버가 한쪽에 다 모아놓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 이 서버랑 같이 같은 서브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 서비스를 뭔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DHCP만 하더라도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그 서브 네트워크에서만 끝나요. 근데 다른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를 릴레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릴레이를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PC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DHCP 서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DHCP 서버를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R1 요 네트워크 이쪽까지가 이제 10.0 네트워크예요. 여기가 이제 11.0 네트워크예요. 11.0 네트워크에 지금 DHCP 서버가 여기 있어요. DHCP 서버가 여기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하는 도메인은 요 네트워크니까 이 PC1이 보내봤자 브로드캐스트는 여기밖에 없고 이 트래픽은 전달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R1 must configure to relay DHCP message to the DHCP version 4 server. 그러니까 이 컨피규레이션 해줘야 돼요. 이거 R1이 여기서 받은 메시지에 대한 거를 여기 DHCP 서버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R1에서 뭘 쓰냐면 이런 걸 씁니다. IP helper address. 헬퍼 어드레스, IP 헬퍼 어드레스. 그러면 얘가 거기서 받은 거에 대한 거를 해당하는 요 어드레스에다가 이제 릴레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DHCP 버전 4 브로드캐스트를 서버한테 보내줄 수가 있다. R1이 PC1에서 받은 거를 여기 DHCP 서버 192.11.6에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R1이라고 하는 것이 DHCP 버전 4 릴레이 에이전트로 컨피규레이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을 이 서버한테 자기가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트로 받아요. 자기 서브 네트워크에서는 브로드캐스트로 받는데 유니캐스트로 그 서버한테 보내줍니다. 자, 그 커맨드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R1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R1에 대한 거 보게 되면 IP 헬퍼 어드레스 192.168.11.6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노 셧다운으로 해서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인터페이스 G000 설정할 때 이미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show IP를 하게 되면 show IP 인터페이스 하면은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블라블라블라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나오네요. 헬퍼 어드레스.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릴레이로서 릴레이 에이전트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릴레이 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요 주소로 해가지고, 하는 게 다음 8가지 UDP 서비스에 대한 거를, 릴레이를 해준다. 거예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포트 37번에 대한 NTP 서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DNS 서버 53번. 그 다음에 DHCP하고 VTP. 제가 여기 VTP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VTP라든가 그다음 PPP,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DHCP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저 VTP는 언제 쓰는 건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이거를 그 개발하시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저희가 쓰게 되는데 포인트가 어디 갔죠? 포인트를 잃어버려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잃어버려서 여기 있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이제 랜에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게 개발 보드라는 거 있습니다. 개발 보드. 개발 보드라고 해서 조그만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발 환경에 대한 PC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게 같은 랜에 같이 물립니다. 같은 서브 네트워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서버고, 이게 서버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보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 IP 주소를 어사인 해줘야 돼요. IP 주소를. 근데 IP 주소를 어사인을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개발 환경에 대한 걸 설정하면서 자기 서버 주소를 씁니다. 예를 들면 10.10을 쓰고요. 이 클라이언트 여기 타겟 보드에 대한 것을 뭐 10.2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20이라고 씁니다. 10.20. 그렇게 되면 이 단말에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 타겟 보드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VTP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VTP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쪽이 포인트가 이쪽이 이제 VTP 서버가 됩니다. VTP 서버가. 그래가지고 주소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여기 얘가 파워가 켜지면서 쭉 찾으다가 이쪽 개발 환경에서 갖고 오는 게 VTP입니다. 그래서 VTP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또 항상 이 주소 어사인 되는 걸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뭐였냐면 PPP라는 걸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에 대한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옛날 전화 모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썼는데 요즘은 PPPoE라고 해서 PPP 오버 이더넷에 대한 것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어디 쓰는 거냐면 DSL 여러분 케이블도 그렇고요. 모뎀이 있고 내 집에 이렇게 PC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PSTN망 연결될 때 기본적으로 요 사이 여기 랜 꽂아갖고 여기서 이 DSL이랑 최초 컨피규레이션 할 때 쓰는 게 PPPoE예요. 그 다음에 PPP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기 이제 그 외부에서 모뎀 접속했을 때, 전화망 접속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먼저 살리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를 쓸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전화망 살리고 그다음에 IP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때도 보면은 호스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DHCP가 하는 것처럼 PPP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뭐 별도로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이그 DHCP는 되게 익숙할 거예요. 많이 써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같이 보셔야 되는 게 VTP에 대한 거, 그 다음에 PPP도 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되면 내용을 다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저희가 포커스가 CCNA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키워드의 관계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 네임 서비스하고 넷바이오스 데이터그램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릴레이로 설정을 이제 하는 것이 IP 헬퍼 어드레스에 대한 코맨드 갖고 나서 이렇게 포워딩을 할 수 있도록 릴레이에 대한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킷 트레이서 요거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DHCP 서버를 라우터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릴레이로 설정하는 거, 라우터를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또 해줘야겠죠. 클라이언트로. DHCP 클라이언트로도 저희가 라우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이 잘 설정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라우터가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서 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뎀이 여기 하나 쫙 속수되어 있어요. 케이블 모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 댕내망이라고 하는 상황, 혹은 소호, 이쪽으로 이제 소호에 대한 것이 돼요. 소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부의 네트워크는 여기서 네트워크를 꾸몄죠.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걸 보면 여기서 랜을 꾸미거나, 뭐 오피스에 대한 걸 꾸미거나, 뭐 홈을 꾸미거나, 또 여기서 꾸민 거야. 근데 외부의 ISP 쪽에 연결이 될 때, 혹은 뭐 ISP로 연결될 때, 혹은 또 뭐가 있냐면 이쪽이 뭐 그 본사 지사, 여기는 브랜치로 회사가 있고요. 여기 헤드쿼터는 여기 있고, 헤드쿼터는 여기 있고. 그랬는데 이쪽 통신 사업자의 뭐 여기 뭐 KT가 다 있는데, KT가 여기 쪽으로는 뭐 DSL 케이블로 접속을 하게 해주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T1 뭐 이더넷 메트로 이더넷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 보실 때 이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레이어 2를 어떻게 썼느냐가 실은 보셔야 돼요. 이게 리지드 전용 회선을 썼느냐, 혹은 우리가 그냥 스위치드 네트워크일 때 여러 가지 밑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링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엔사 과정에서 나와요. 엔사 과정에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할 때 그때 나와요. 엔사 과정일 때. 근데 링크에 대한 거는 일단 돼 있다라는 가정에서 지금 IP 도메인에서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관심사항은 라우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DHCP 클라이언트로, 그러니까 이쪽에 DHCP 클라이언트로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상황 자체가 되게 네트워크 상황에서 DHCP 쓰는 경우보다 여기 보게 되면 소호라든가 케이블 모뎀 DSL 써가지고 쓰는 거, 제가 앞에서 PPPoE도 말씀드리고 막 그런 게 다 여기 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근간으로 했을 때 IP 레벨에서 주소를 가지고 오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DHCP 클라이언트가 포커스예요. 저 레이어 2가 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 뭐가 됐느냐 관심이 아니고, 자우지가 DHCP 클라이언트 기능으로 라우터 설정에 지금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ISP DHCP 서버를 액세스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 시스코 라우터를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로 쓰려고 하는 상황이고, 소호 환경,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브랜치, 본사 지사 연결하는 경우, 그때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SP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Simplistic Configuration은 이더넷이 바로 DSL 모뎀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레이어 2에 대한 거는 이렇게 여기는 이더넷, 요건 이더넷, 여기는 이제 케이블 모뎀이거나 혹은 전화선 라인 DSL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클라이언트로 쓸 건 DHCP 어드레스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야, 나 지금 다이나마틱하게 주소 어사인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IP 어드레스가 209.165.201.0 27이니까는 27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저도 24가 256, 25가 128, 26이 64.
그러면 27이 32네요. 그럼 0에서 31까지 쓸 수 있는 0 네트워크이고 31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이고요. 여기에 G001 인터페이스 컨피규레 할 때 IP 어드레스 DHCP 해서 클라이언트다. 나 주소 어사인 받기를 희망한다. 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로 그렇게 쓴 겁니다. 커맨드 쓰는 걸 볼까요? 커맨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G0001 IP 어드레스 DHCP 노 셧다운. 자, 이 노 셧다운은 그걸 이네이블 시키는 거였고요. 앞에서 썼을 때는 IP 어드레스 네, 어드레스 주고 서브넷 매스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 셧다운 했었어요. 근데 지금 IP 어드레스를 DHCP로 쓸 거야. 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디테일은 제가 이것도 이제 코스 세 번째 코스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거기 나와요. 이렇게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DHCP 어드레스 어사인 됐다. 이거에 대한 것이 어드레스가 요게 어사인이 됐고 여기 받은 건 25.224도 됐고 호스트 네임은 소호야 라고까지 이렇게 줬네요. 근데 호스트 네임은 이렇게 주진 않죠. 되게 마스크 DHCP에서 받은 어드레스 요것만 받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제대로 어사인 됐는지 봐야 되죠. 기가빗 인터페이스 살았고요. 피지컬 연결됐고요. 라인 살았습니다. IP 주소 어사인 됐고요. 201.12.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고요. 어드레스는 이렇게 DHCP로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 주소는 안 나옵니다. 디폴트라고 주소는 어디 나오냐면 쇼 IP 루트를 쳐면은 라우팅 테이블 나올 때 거의 디폴트 주소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한 것이 거기 나옵니다. 여긴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거에 대한 걸 가장 많이 쓰는 걸 우리가 그 공유기가 돼 있을 때 쓰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우리 이게 통상적으로 요런 페이지 여러분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와이어리스 AP입니다. 와이어리스 AP 할 때 보게 되면 이게 그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업자에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떻게 설정할래 하고 외부 인터넷 설정에 대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셋업에 보면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오토매틱 컨피규레이션 요것만 선택해 주면 그쪽 사업자 쪽에 연결되는 거를 DHCP 클라이언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폴트 웬 페이지에 대한 디폴트 페이지에 대한 것을 쓰고요. 우리 패킷 트레이서에 보면 와이어리스 라우터의 화면인데 이런 비슷한 화면에 대한 거를 여러분 집에 있는 무선랜 AP에서도 관리자 모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단에 뭐 케이블 모뎀으로 뭐하고 연결돼 있을 텐데 여기 오토매틱 컨피규레이션 DHCP를 선택을 하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매니팩처 홈 라우터 에 대한 다양하게 있는데 셋업 페이지는 이런 비슷한 뭐 좀 형태는 다르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은 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DHCP 버전 4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 종합적으로 나오는 V4 서버 설정하는 데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우터 서버 설정하는 거, 릴레이 설정하는 거, 라우터를 DHCP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는 거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공부한 것을 쭉 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본 내용은 그 DHCP 버전 4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고요. 다음 요거 이어서 하면 버전 4에 대한 DHCP를 봤으니까 그때는 버전 6, IP 버전 6의 DHCP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장에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